자신의 철학을 갖지 마라. 일반적으로 철학을 가진다라고 말할 경우 어느 정도 굳어진 태도와 의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획일화하도록 만든다. 삶을 명료하게 만들어줘야 할 철학이 오히려 틀에 갇힌 편견이 되어 사고의 자유로움을 해칠 수 있다. 그런 철학을 갖기보다는 때때마다 인생이 들려주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것이 낫다. 그 편이 일이나 생활의 본질을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이야말로 철학하는 것이다. 해석의 딜레마. 모든 일은 어떻게든 해석이 가능하다. 좋은 일, 나쁜 일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은 처음에는 그것 자체만으로 존재한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해석하는 이는 결국 자기 자신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해석을 하는 순간부터는 그 해석 속에 자신을 밀어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시점에서만 사물을 보게 된다. 풍요로움은 스스로에게 있다. 사실 사람은 대상물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물에 의해 촉발된 자신 안에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고 이끌어내는 것이다. 결국 풍요로운 대상물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만이 자신의 능력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이요,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인간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서로 다르게 느낀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았을 때 풍요롭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당신이 무언가를 보았을 때 피폐하게 느껴진다면 이는 당신의 내면이 피폐하기 때문이다. 사물의 풍요로움은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내면에 달려 있다. 이 순간을 즐겨라. 즐겁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힘겨운 일에서 일단 고개를 돌려서라도 지금을 제대로 즐겨야 한다. 행복은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으며 오직 현재에 있을 뿐이다. 가능한 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현재를 즐겨라. 마음껏 웃고 이 순간을 온몸으로 즐겨라.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라. 그때그때의 체험과 보고 들은 것을 그저 기념물로 간직한다면 실제 인생은 정해진 일만 반복될 뿐이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다시 시작되는 내일의 나날에 활용하고 늘 자신을 개척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최고로 여행하는 방법이다. 정해진 일만 반복되는 인생은 지루하다. 하지만 매일매일이 비슷하고 반복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내온 모든 날들 중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다. 결국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의 하루를 진부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짊어진 숙명. 귀로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손으로 모든 것을 어루만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다 작다, 딱딱하다 부드럽다며 제멋대로 판단한다. 결국 처음부터 한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것이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이다. 인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인간은 없기에 모든 생각은 주관적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무엇보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인다. 사실을 보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은 사물이나 상황 그 자체를 보지 않는다. 그것에 사로잡힌 자신의 생각이나 집착, 고집,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 또는 머릿속에 멋대로 떠올린 상상을 본다. 결국 자신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상황 자체를 감추고 있다. 인간은 사물이나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한다. 무언가에 대하여 생각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주관이 개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있는 그대로의 의미가 퇴색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이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자기 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하지 마라. 사람이란 참으로 이상한 존재다. 제멋대로 행위의 대소를 정한다. 큰 일을 했다. 혹은 작은 일밖에 못했다. 단정한다. 그러나 자신이 한 작은 행위가 사실 타인에게는 큰일일지 모르고 그 반대일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건 과거의 행위의 가치를 매기는 일은 무의미하다. 수완가이면서 둔한 듯 보여라.
예리하면서도 어느 정도 둔한 면이 있어야 애교스러운 이로 여겨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을 주기도 하며 편을 들어줄 여지도 생긴다. 이것은 영특하기만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완벽하기만 한 주인공은 대중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힘들다. 완벽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은 오직 인간적인 것에 끌리기에 완벽함을 연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다. 그러니 완벽함을 연기하지 말라. 마음을 더 크게 가져라. 가진 언어의 양과 깊이가 빈약하면 우리 사고의 폭과 깊이가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오로지 언어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 그렇기에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많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고를 가지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고 훨씬 폭 넓은 가능성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낮은 시점에서 바라보라. 가끔은 등을 굽히고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듯 웅크리고 앉아 풀과 꽃 그 사이를 춤추는 나비를 가까이서 바라보라. 지금껏 그저 멀리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곳에는 풀과 꽃, 곤충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린 아이가 매일 당연한 듯 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경이로운 세계가 얼마든지 펼쳐져 있다. 바라보려는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어디에도 펼쳐져 있다.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마라.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혼탁해지고 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늘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마음이 불쾌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이룬 것, 자신이 창조한 것이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 볼 때 늘 기분 좋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요령은 타인을 돕거나 누군가의 힘이 되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실감하고 순수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 세상의 고등 종교들의 궁극적 가르침은 한결같이 타인에 대한 헌신이다. 인간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실감할 때 자신의 가치를 실감하고 행복해진다. 이런 의미에서 타인에 대한 헌신은 자신에 대한 헌신과도 같다. 또 다른 헌신. 헌신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행위이다. 의사도 간호사도 구급대원도 간병인도 헌신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자. 사실 다른 대부분의 일 역시 헌신의 일부가 아닐까. 결국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이는 일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깊은 배려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행위가 헌신이 아닐까. 니체의 철학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으로부터 나온다. 니체의 말은 인간의 마음 깊숙이 잔재하고 있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은 쉽사리 알아채지 못하는 인간의 본질을 듣는 이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고 인간의 본질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없기에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니체의 말은 시대를 불문하고 항상 각광받는 것이 아닐까.